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논란과 관련해 충북이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어제 충북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호남은 물론 경기, 제주 지역 의원들까지 가세해 세종역 신설 찬성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전날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눈치 보지 말고 세종역을 추진하라고 말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충북에 와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세종역 신설은 충청뿐 아니라 호남, 나아가 전 국민의 세종시 접근성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도의 이해관계 따질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얼마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의원과 같은 전남이 지역구인 정윤아 의원도 호남의 이해를 앞세워 세종역 신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충남 일원과 호남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송역을 경유할 경우 19km를 더 가야 하는 시간과 경비 절감을 위해서 제주가 지역구인 강창일 의원은 행정수도의 KTX역은 상식이라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회 분원도 만들어질 거예요. 행정수도예요. KTX역이 있는 게 특히 상식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위원들은 세종역 신설에 찬성을 하며 사실상 충청북도를 압박했습니다. 세종시 관문역 개념으로 출발을 했던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분기역으로만 출발하는 거하고 조금 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이 여당 대표가 된 뒤 분위기가 급 반전되고 있는 가운데 도와줄 우군이 없는 충북으로선 더욱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충청북도의 부실한 대응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원들은 제천 참사를 세월호 사고에까지 빗대며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고 발생 10달 만에 국감장에 나온 유족들은 최근 검찰의 소방지휘부 불기소에 대한 심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따져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저희 제천화재 참사 잊지 말아주시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충청북도의 부실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제천 화재는 세월호 못지않은 대참사며 충청북도가 소방 간부들의 징계를 유보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유리창 안에서 아우성 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유리창을 그냥 한마로 깨고 들어가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도 그냥 눈 멀쩡히 뜨고 이제 죽은 것을 보면. 유족이 참여하는 사고조사 평가단 구성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소방청의 합동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유족과 도민이 평가단을 꾸려 원인과 당시 상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충북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낸다면 저희 국회의 안행위 차원에서 그 국정감사의 그 의견으로 이 부분 채택해 주실 거를. 또 의원들은 이시종 지사가 제천 참사를 당사자가 아닌 관찰자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질타하고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지 않으면 이 지사 경력에 유일한 흠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충청북도에 이어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렸습니다. 역시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대응 미흡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정진규 기자입니다. 충북경찰이 3년 만에 국정감사에서 진땀을 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루어진 소방서 압수수색의 적절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례적인 소방서 압수수색으로 경찰이 여론 달래기식, 희생자 만들기식의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모욕적인 처사였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과잉 수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압수수색에서 뭘 얻어냈어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 가지 그 교신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그래서 그 교신 내역을 확보한 것이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 기소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어떤 이유로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지난해 충북청의 강압 감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경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왔고 익명투사한 1명, 감찰관 1명, 나머지는 전부 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처벌하지 않았어요. 네. 꼬리자리가 아니냐, 혹은 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최근 벌어진 현직 경찰관의 성폭행 미수 사건에서 내부 기강 해이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성비를 저지른 이 직원이 또 다른 경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내부 기강을 확실히 잡고. 네. 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남택화 청장은 답변 대부분을 해명하는 데 쏟아야 했습니다. 지극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성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저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여성 대상 범죄와 청소년 범죄의 증가 등 각종 지표 악화로 인해 충북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수정하는 사례가 빈번해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충북 지역 고등학교의 올 1학기 학생 기록부 정정은 평균 78.5건으로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대학교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이 전국 국립대학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충북 지역 유일의 로스쿨인 충북대 로스쿨은 개설 첫 해 44.9%였던 장학금 지급률이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는 30.1%까지 떨어졌고 이는 국립대학 로스쿨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보조금 악용 실태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청주에서는 수억 원이 쓰인 보조금 사업이 영수증이 누락되고 상당 금액이 사유지에 집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난해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된 청주의 한 마을입니다. 돌로 된 말머리 조각상 1억 1천만 원, 석재 벤치 5개 2,200만 원, 벽화 3곳 2,200만 원, 돌담과 주차장 조성에 7천여만 원 등 시비와 도비 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수억 원의 보조금이 집행됐는데도 상당수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증빙이 없다는 겁니다. 청주시가 사업 대행사 등으로부터 받은 정산서입니다. 재료 구입비와 인건비 등 6,400여만 원에 해당하는 영수증이 누락됐습니다. 시는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견적서 상에 저희가 요구한 그 물품이 이제 좀 납품이 됐으면은 그걸로다가 좀 가름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좀 사업에 그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는 사업비의 90% 이상이 사유지에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사유지 밖에서 사용된 예산은 이정표 6개와 정자, 벽화 1곳 등 1,8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토지주는 공용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과 상의해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형물을 세우더라도 마을 공동 땅이 아주 넓게 있다면 몰라도 그런 땅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땅을 내놔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관리 감독도 부실하고 이건 총체적으로 아주 법도 없고 행정도 없는 아주 전형적인 부실 덩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주시는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인해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증평군이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보강천 하상주차장에서 침수 피해를 본 화물차주 38명에게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증평군은 법원 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주들은 지난해 7월 16일 증평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화물차 50여 대가 물에 잠기자 증평군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닷새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으며 산업 전문 엑스포로 위상을 굳혔습니다. 조상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루 2만 명이 이용하는 KTX 오송역에서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참가 기업만 235곳, 자사 주력 제품과 신제품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각종 체험 코너엔 긴 줄이 섰습니다. 피부 측정이라든가 검사해주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피부 같은 거는 보는 걸로는 모르니까 그래서 세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엑스포 현장에서 가장 열기가 뜨거운 곳은 수출 상담실입니다. 해외 바이오와 국내 기업이 1대1로 대면해 수출입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 70개를 설치했는데 첫날부터 빈자리가 없습니다. 닷새간 44개국 5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오송을 찾을 예정입니다. We always look forward to coming to see new things, something new, fresh ideas, and hopefully, we can bring them to also, our part of the world. 국내 기업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안방에서 만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근처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1차 미팅을 하고 또 관심이 있으면 공장으로 가서 직접 공장 다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결과롭게 스피드하게 더 빠르게 이어질 수는 있죠. 수출 전문으로 특화한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는 올해 일반 관람객까지 잡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뷰티 체험을 마련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충북에 전국 최초로 졸음운전 예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거대한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려가더니 승용차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산산조각난 차량들은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모두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빚어진 참사. 실제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 분석 결과 30%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속리산휴게소는 갈수록 증가하는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휴게소 최초로 졸음운전 예방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졸음운전 방지 센터를 도입하여 고속도로 이용 고객이 졸음운전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산소 공급기가 설치돼 있고 장시간 운전에 지친 운전자들을 위해 안마 의자까지 비치했습니다. 속리산휴게소는 센터에서 발생하는 매출 10%를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불우한 사람들,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뜻을 맞춰서 그 수익의 10%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졸음안전센터가 도내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에 김수민 국회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청주 출신의 김수민 의원은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 공천으로 당선된 최연소 비례대표 초선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오는 2020년 총선에서 청주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양군의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4개 분야 45건이 확정됐습니다. 4개 분야는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농업과 주민복지며 대표 공약 사업으로는 국가지질공원 추진과 구경시장, 야시장 조성 등이 있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신임 사무총장에 박상원 전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내정됐습니다. 박상원 총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전략본부장과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다음 달 1일 정식 임용돼 앞으로 2년간 재단을 이끌게 됩니다.
증평 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인 강신욱 뉴시스 충북본부 기자가 증평 장들의 장을 펴다 증평읍 이야기 50선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1949년 8월 13일 증평읍 탄생과 향토부대인 육군 37사단 창설 과정과 최고의 휴식처로 인기를 끄는 미루나무숲, 그리고 보강천의 유래 등 50건의 역사적 사실을 다뤄 증평의 현대사를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2018 임산부 태교음악회가 오후 7시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새마을협의회 자원재활용 경진대회가 오전 11시 충주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보은에서는 주성골 작은음악회가 오후 1시 내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8도 등 17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모레 금요일은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